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에너지와 열 파트에서 이제 성취 테스트 오늘 본 거 이제 20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번. 지금 물체에 해준 1의 양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1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에너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예를 들어 이렇게 수평면이 있을 때 어떤 물체를 끌고 갈 때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 마찰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를 끌어올릴 때는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힘에 대한 일을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럼 하나 더 있죠. 탄성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자, 물체에 해준 1의 양이 가장 큰 것은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2kg의 물체를 등속으로 자, 요만큼 들어 올렸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힘이 여기는 이제 20N, 2kg이니까 20N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곱해서 20줄만큼의 일을 내 물체에 해주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자, 20줄만큼의 내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량이 1kg의 의자 수평 방향으로 자 2N의 힘을 주었다. 여기는 힘을 준 거 여기 마찰력이죠,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4줄. 자, 그다음에 3번에 자 200kg 바벨을 머리 위로 둔 역도 선수가 3초 동안 서 있었다. 이거는 정지 상태입니다. 자, 정지 상태라는 거는 S가 0인 걸 말하거든요. S가 0이면 W도 0이다. 그 다음에 4번 20N의 힘으로 밀었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마찬가지 상황이죠. S가 0이니까 W도 0이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1이 없는 거고요. 자, 5번은 질량이 2kg의 물체에 7N의 힘을 일정하게 작용하여 자, 끌었다. 자,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됩니다. 21줄. 그러면은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번. 자,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어떤 질량 1kg의 물체에다가 힘을 일정하게 주어서 자, 이렇게 힘을 주어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나는 이 물체의 속력에 대한 시간 그래프이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게 가속도입니다. 자, 가속도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여기 속도 변화량이 4가 되니까 2분의 4. 그래서 2m/s의 가속도로 물체를 끌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힘은 어떻게 계산되냐? F는 ma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2N의 힘을 주고 있다. 자, 이 힘이 2N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얼마만큼, 자, 이동 거리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 이동 거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밑에 면적입니다. 자, 면적 계산하면 6m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자, 얼마만큼 일을 해줬냐? W는 2 곱하기 6. 12N만큼 일을 해줬고요. 단위가 줄이죠. 그죠? 자, 12줄만큼 해줬고, 그거만큼 얘는 네, 에너지가 증가한 겁니다. 수평면에서 얘한테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래서 나중 속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F의 크기는 2N이다. 1의 양은 이거고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 증가량이죠.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증가량은 12줄이다. 맞습니다. 답이 5번. 자, 그림은 5kg인 어떤 물체에 힘 F를 작용하여 빗면을 따라 일정한 속력 2m로 속력으로 2m만큼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빗면의 높이는 1m이다. 자, 요 그림에서 지금 이 5kg을 빗면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2m만큼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얘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50N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위치에서 갖게 되는 에너지는 50줄입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도 에너지를 50줄만큼 갖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도 50줄만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힘이 얼마가 돼야 된다? 네, 25N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1의 양에는 이득이 없지만 힘에는 이득이 있다. 여기 50N만큼 힘을 줘야 되는데 빗면을 사용하면 힘이 25N만 힘을 주면 얘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m 높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선 중력 에너지는 50줄이다. 맞죠? 힘 절반이다. 자, 빗면을 사용하여 일을 하면 직접 들어 올릴 때보다 힘의 크기랑 일의 양이 모두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모두가 아니라 일의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힘에는 이득이 있지만 일의 양에는 이득이 없다. 자,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이 2번. 자, 4번도 보겠습니다. 용수철에 작용한 힘과 늘어난 길이와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용수철에서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K값과 얘를 늘려준 길이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용수철은 당기면 당길수록 이 힘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가 크면 클수록 이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 일단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거는, 자, 2분의 1 곱하기 kx 제곱이다. 자, 요거를 갖다가 유도하는 거는 이미 개념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일단 두 공식을 이렇게 떠올려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용수철 상수 200N/m이다. 여기 x의 단위가 항상 미터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늘어난 길이가 4cm니까 얘는 0.04m입니다. 그리고 이때 작용한 힘이 8이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K는 X분의 F가 되니까 200이 맞습니다. 0.04분의 8 하면 200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늘어난 길이랑 힘이랑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4cm 늘렸을 때 8N이면 2cm에는 여기가 4N이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일의 양은 늘어날 때까지 4cm 늘어날 때까지 한 일의 양은 뭐죠? 증가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같습니다. 자, 일의 양은 증가한 탄성 포텐셜과 같다. 그죠? 요거 공식으로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00 곱하기 0.04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0.16줄이 나오죠. 자, 이게 맞다. 그러면 4cm 늘릴 때 요만큼의 일을 한다는 거고요. 8cm를 늘리면 이게 보니까 4의 제곱이죠. 그죠? 8cm 늘리면 0.64 만큼 일을 한다. 자, 그러면 4번에 요만큼 늘렸을 때 저장된 탄성 포텐셜 요게 3번, 4번이 답이 같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면은 4cm만큼 여기 저장된 양이 0.16줄이고요. 8cm 늘리면 0.64줄이다. 자, 요 차이만큼 일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0.32가 아니라 0.48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도 볼 텐데요. 지금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얘가 지금 여기서 정지한 상태에서 고는 가만히 놓았다. 자, 그러면은 2kg짜리를 놨다.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지금 가속도가 이거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10 곱하기 12 해주면 됩니다. 240줄 만큼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3m 높이를 지날 때 자, 얼마큼 내려온 거냐면 9m를 내려온 겁니다. 자, 9m를 내려왔어요. 여기가 남은 게 3이에요. 그럼 몇 대 몇으로 지금 에너지가 쪼개진 거죠? 네, 3대 1로 쪼개진 겁니다. 에너지의 양이. 총 에너지 양은 240인데 여기서 3대 1로 쪼개졌다. 그러면 3은 얼마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나머지 1은 여기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3m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4배이다 그랬는데 포텐셜 에너지의 3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할 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자, 여기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240인데, 자, 지면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다 줄어든 거잖아요. 그 240줄 다 줄어들었다. 맞고, 증가한 운동 에너지 240이다. 맞죠? 감소한 양과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서 4번이다. 자, 6번 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B 지점의 몇 배인가?
자, 지금 일단은 감소한 높이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높이로 푸는 거죠. 1.5m입니다. 자, 여기는 네, 1m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네,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B입니다. 그러면은 A, B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 EKA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 대 EKB. 운동 에너지의 B가 3대 2구나. 그러면 요거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력의 B는 얼마가 되나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이 몇 배인가? 2분의 3 전체 루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를 좀 지워줄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한다. 맞고요. 열 에너지는 물체 내부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다. 맞습니다. 분자 운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요 에너지가 크다. 그죠? 그래서 요거의 차이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동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 맞죠? 답이 7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해서 들어간 열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해준 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체에 가해준 열량이 얘죠. 자, 가해준 플러스 Q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해준 열량이 있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1의 합과 같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요걸 다 포함한 개념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습니다. 등적 과정에선 등적은 델타 V가 0인 거예요. 자, 1이라고 하는 거는 W는 자, 압력 곱하기 델타 V거든요. 얘가 0이 돼버리니까 그쵸? 얘가 0이면 얘도 0이다. 1이 없다. 알겠죠? 등적 과정에서는 1이 없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해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9번 다음 그림과 같이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열을 가했더니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팽창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등압 팽창을 했다. 자, 그래프 두 개 그리라 그랬죠? 자, 등압 팽창하면 얘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온도는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했겠죠? 자, 그 다음에 등압이 여기서 요렇게 가니까 이 밑에 공간이 생긴다. 그럼 일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등압 팽창은 가해준 Q 더하기 내부 에너지 가해준 열량이 내부 에너지 더하기 1로 바뀌는데 가해준 열량이 이 두 개의 합으로 바뀌더라. 자, 뿔뿔뿔 해주시면 되죠. 그죠? 기체가 팽창하는 동안 일어나는 변화. 자, 속력 증가한다. 맞습니다. 왜?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온도 상승한다. 맞죠? 자, 흡수한 열은 1과 같다. 1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러니까 틀렸죠. 자, 얘랑 같으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등온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등온이 아니고 온도가 등압 팽창하면서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함으로 어떻다? 내부 에너지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들어갔냐면 얘를 100이라고 하고 해준 일을 30이라고 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70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요 양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한 거랑 얘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1과 같은 것은 아니죠. 답이 3번. 자,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 변하는 과정 AB를 나타낸 것이다. AB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온도 변화, 에너지 변화량,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 자, 이 둘은 같이 갑니다. 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돼요. W는 이렇게 되죠. 자, 압력과 요거의 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과정 A에서는요, 요만큼의 일이 생기고요. 과정 B에서는 요 밑에만큼 일이 생깁니다. 당연히 A가, 네, 더 많네요. 그래서 1, 2, 3 중에 답이 있을 것이고. 자, 온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온도 변화는 무슨 공식으로 풀어야 되죠? 네, PV는 nRT. 이걸로 풀면 됩니다. 자, 이 T 온도라는 값은 요거 두 개 곱한 값과 같다. 자, 요거 두 개 곱한 값이 당연히 A가 더 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더 크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온도 변화가 클수록, 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크므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1번 이상기체 들어있는 실린더인데 외부 사이에 열 출입 없이 별표. 열 출입 없이 잡아당겼다라는 거는 네, 단열 팽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열 팽창은 또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단열 팽창. 압력은 줄어들고요. 그다음 여기서 온도가 내려가네요. 그쵸? 여기가 항상 위에 있는 그래프가 온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그래프 여기로 내려가니까 네, 온도,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평균 속력 감소한다. 이것만 맞네요. 그쵸? 둘 다 감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면 좋다. 그러면 답이 디귿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12번 열기관에서 기체의 압력 부피 관계고요. 1번, 3번은 등온입니다. 여기는 이제 2번, 4번은 등적이죠. 그죠? 자, 등온 과정은 이렇게 자기 온도 변화 없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말해요. 같은 그래프에서 이동을 하는 거다. 자, 등온 과정. 등온 팽창이죠. 자, 등온 팽창은 Q는 델타 U 더하기 W. 여기에서 다 들어간 내부 에너지 변화를 쓰이지 않고 전부 다 1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 과정에서는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 전체 면적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등적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적 이건 수축이거든요. 수축이 아니죠, 그죠? 이건 뭐야? 온도 내려가는 거죠. 냉각이네, 냉각. 냉각입니다. 열이 식는 걸 말해요. 등적 냉각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냉각이니까 이가 이렇게 된다. 이거 마이너스 양이 그만큼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여기는 열을 뭐 하는 과정이다? 방출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렇게 가는 건데 얘가 이제 순환 과정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갑니다. 자, 3번은 네, 등온 뭐예요? 부피가 줄어드니까 얘가 수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등온 수축이니까 중간이 0이 되고 수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일을 받는 거죠. 이만큼 일을 받으니까 일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빼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 일을 한 양은 요 까맣게 칠한 부분이 실제 일을 한 양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4번이 등적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가열이죠. 그죠? 등적 가열. 자, 등적 가열은 가해준 열량이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쓰이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4번 과정을 다 정리를 했고 자, 그러면은 과정 1에서 외부에 일을 한다. 1에서 여기 일하죠. 네, 맞습니다. 자, 2에서 온도 하강한다. 온도 하강합니다. 자, 1번, 3번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감소한다. 자, 1번, 3번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평균 속력은 온도랑 비례하는 거거든요.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평균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움직이던 진자가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결국 멈추게 되지만 멈추었던 진자가 주변의 열을 흡수하여 저절로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법칙이죠? 이 법칙. 에너지의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연력학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데 얘가 뭐냐면 엔트로피가 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고요. 여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긴 하지만 만약에 된다면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뭐 움직이던 게 멈추는데 왜 무질서도가 증가하냐?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에너지가 전부 다 주변 공기로 전달된 거예요. 이 주변 공기의 엔트로피가 증가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절대 다시 움직일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연력학 2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질서도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 자, 자연스럽게 비가역 과정이다. 맞습니다. 전자가 처음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어디로 전달됐다? 네, 공기 분자에 모두 전달되면 진자가 멈춘다. 자,
멈추었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 만약 벌어진다면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다. 맞죠? 5번입니다. 자, 14번 마찬가지 문제고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가 확산이 되면서 잉크색으로 변하는데 이 색이 변한 물이 다시 잉크와 물로 나뉘어지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무질서도 증가고요. 반대로 되는 거는 무질서도 감소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자,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 이거 열평형인데 열평형도 열역학 2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열 에너지는 고온의 물질에서 어디로만 이동한다? 저온으로만 이동한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흡수한 열을 전부 1로 바꾸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맞습니다. 자, Q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가 전체가 어떻게 돼요? 얘로만 변하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열역학에선 그래요. 왜냐면은 들어간 열량 Q1이라고 하고 Q2 이렇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T1이고요. 얘가 갖고 있는 온도 T2입니다. 항상 이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높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Q2는 얘가 0이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Q2가 0이 되는 일은 없다. 그죠? Q2가 0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간에 일이 생기는데 얘가 0이 되면은 W가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100% 열기관, 열효율 1 또는 100%짜리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 이제 연구기관인데 일종 연구기관이죠. 에너지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거.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 1법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답은 뭐야? 기억 니은이 되겠죠? 3번. 자, 그래서 15번 열역학 2법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저절로 이동하지만 반대로는 저절로 이동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정지한 물체가 저절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100%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맞고요. 열역학 과정에서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항상 일정하다. 전체 엔트로피네. 전체 엔트로피.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진행된다. 틀렸죠? 네, 답이 5번. 자, 16번. 자, 아까 이제 열역학 2법칙에 의해서 자, 고열원에 2,500줄이 공급이 됐고요. 저열원으로 열이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고 그 중에 일부를 일로 쓰는 건데요. 지금 2,500 중에서 1,000줄을 썼기 때문에 저열원으로는 1,500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효율은 이거 고열원, 공급된 열원 분의 1. 얘를 이제 Q1이라고 하고 여기를 Q2라고 하면 Q1분의 W 얘가 뭐가 된다? 열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2,500분의 1,000 이렇게 해줘야 돼서 열효율은 일단 0.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번 순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열기관 내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 요거 별표 치고요. 내부 에너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래의 온도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이 순환 과정이잖아요. 순환 과정이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맞고 이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과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량이 같으면 안 되죠. 들어온 게 그대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1의 양은 0이 돼버리니까. 그쵸? 항상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어떻다? 요만큼 일을 하고 남은 것만큼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다. 답은 1번. 자, 17번은 이제 카르노 기관이고요.
여기가 지금 자, 등온입니다. 등온. 자, BC가 등온 과정이고 열이 들어가는 과정이고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없이 전부 다 일을 해준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 CD는 뭐냐면 단열 팽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부피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카르노 기관은 단열 과정에서도 일을 합니다. 앞에 스털링은 뭐냐면 여기가 등적 과정이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과정에서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르노는 여기서 이제 단열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일의 양을 늘렸다라는 거죠. 얘가 이 곡선이 이렇게 감으로써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등온 수축이니까 일을 받는 거고요. 여기도 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의 양은 요만큼 이 안에 공간이 일의 양이 됩니다. 그러면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이 같다? 그럴 수 없죠. 엔진은 항상 Q1이 누구보다 방출한 열량보다 커야 된다. 틀렸다. 한번 순환 과정에서 아까 물어봤던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맞습니다. 자, 한번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없으면 안 되죠. 여기 이 안에 면적이 W라고 했습니다. W. 자, 그래프 안에 그래프 내부 면적이다. 그래서 틀렸다. 답이 2번 해주면 되겠네요. 자, 18번. 줄에 매달린 추의 왕복 운동을 나타낸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A점에서 5점까지 내려오는 동안 추의 포텐셜 에너지, 이게 위치 에너지죠? 증가한다? 아니, 내려오는 동안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진폭이 클수록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얘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기를 지면이라고 하면요. 기준면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가 높이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폭은 이렇게 더 들어 올릴수록 진폭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진폭이 클수록 원래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커진다. 그러면 A, B점 사이의 각이 커질수록 A, B점 사이의 각은 요 각을 말합니다. 요 각이 커질수록 아니 많이 들어 올릴수록 운동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AB, AC, AD 과정으로 각각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AB 과정은 지금 보니까 온도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등온 과정입니다. 자, 등온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죠. 일정하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AC를 보니까 온도는 증가했고 부피도 증가했어요. 일도 했고 내부 에너지도 변한 거예요. 그러면 A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맞습니다. 요거는 바로 T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에서 D는 보니까 지금 등적이에요. AD는 등적입니다. 부피가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온도가 올라갔다. 자, 등적 가열이죠. 그러면 흡수한 열은 모두 일을 하는 데 쓰였다. 등적이니까 일을 하는 데 쓰이지 않고 내부 에너지를 올리는 데 쓰인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니은번 해주면 되고, 등적 가열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압력밥솥을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자, 20번. 지면에서 요만큼의 속력으로 던져 올린 돌이 올라가는 최고 높이를 구해라. 자, 지면에서 얘를 이렇게 던져 올렸는데 이때가 30m/s고 얘가 최대, 자, 여기 전체 몇 미터를 올라가겠느냐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뀐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공식을 쓰면 되는데요.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고 위치 에너지 공식은 자, mgh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쪽에 질량하고 관계 없다는 거 아시죠? 여기, 그쵸? 자, 그러면은 이 h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h는 2g분의 w 제곱 v 제곱이다. 바로 해주면 되겠네요. 20분의 얼마다? 900이다. 45가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